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있는 것이다. 한병철 베를린 예술대학 철학 교수의 철학 에세이 피로사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세기는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같은 신경증적 질환이 지배적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성과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사회에서 성과 주체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열심히 일하고 나름의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염두에 두고 마냥 편히 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한병철 교수는 이것을 자기 착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쉼없이 채찍질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얼, 어떻게, 더,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압박하는 욕심, 쓸데없는 고민, 불안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Let's get it on.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리프레시 마인드라는 명상학원에서 소요유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선릉역에 위치한 아주 근사한 장소고요. 또 그곳에는 존재들을 사랑하는 명상 스승님 김도인 선생님도 계십니다. 소요유 과정은 이론 위주의 명상 수업이고요.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명상의 효과를 틈틈이 체험하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호흡 명상을 같이 해볼 건데요.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신 분들, 명상에 흥미가 별로 없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는 대신에 영상 후반부로 이동해주세요.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숨을 느끼며 집중 상태에 이르는 명상법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집중하기에 용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호흡 명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와 입 주변의 감각에 집중하며 명상 상태에 이르는 것. 두 번째는 아랫배에 집중하면서 명상 상태에 이르는 것. 두 가지를 해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부좌를 꼭 틀지 않으셔도 되고 편한 자세로 앉습니다. 눕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누우면은 바로 자버립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숨을 쉬어보세요.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숨을 천천히 깊게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와 입 주변에 집중하시는 분들께서는 숨을 들이마셨을 때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입 주변의 느낌에 집중하시면 되고, 숨을 다시 내쉴 때는 몸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따뜻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랫배에 집중하시는 분들께서는 숨을 들이마실 때 볼록해지는 아랫배, 숨을 내쉴 때 들어가는 아랫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감각을 최대한 차단하시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 혹은 아랫배가 볼록해졌다가 들어가는 느낌을 최대한 느끼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호흡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가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언제 일어나야지? 주말에 누구 만나서 놀지? 허종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지. 잡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내가 집중이 흐트러졌구나 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침을 삼키고 싶으면 침을 삼키셔도 되고, 눈을 잠깐 비비고 싶으시면 눈을 비빈 후에 다시 집중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걸 알고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말해보세요. 기쁨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가요? 기분 좋아. 기분 나쁜 일이 없어서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쁜 일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선생님 되게 자유롭게 사세요? 마음대로? 네. 싫은 거는 떠나고 뭔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 좀 안 겪으려고 하고 이렇게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네.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선생님이 화창한 날 포장도로만 계속 걷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못 걸어요. 진흙탕이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안도가 되게 커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힘든 일 겪는 거 싫어하는데 좀 그게 자꾸 자기 불안도를 스스로 높이는 방식이에요. 저는 말 그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너무 지쳤거든요. 하루 종일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도인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화창한 날에 포장된 도로만 걸을 수는 없거든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갑자기 진흙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내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은 고착되고 그 고착된 내가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는 더 쉽게 좌절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겪어야 하고 힘든 일도 겪어야 합니다. 물론 기쁜 일도 많이 겪어봐야 합니다. 결국 삶의 경험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날 수업은 감정에 대한 명상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쁨이라는 감정에 집중했고 제가 마냥 기쁘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김도인님의 처방을 받은 겁니다. 저는 단순히 명상을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이 저에게는 명상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눈 감고 숨만 쉬는 이 행동이 저에게 알려준 진리, truth, life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노트 꺼내시고 받아 적을 준비합니다. life lesson 들어가겠습니다. life lesson number 1. Do not think about any fucking shit. 명상을 처음에 하시면 호흡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않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바른 혀의 위치에 대한 글을 읽었을 때 갑자기 내가 혀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숨 왜 자동으로 안 쉬어지지? 마찬가지로 명상을 하다가 어디가 막 간지럽고 자리가 불편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간지러운 데는 긁고 자세를 고쳐 앉고 다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명상을 할 때도 계속 숨을 쉬니까 코가 건조하고 목이 칼칼해졌어요. 집중을 못하고 이거 물을 먹어? 먹지 말어?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명상을 하는 3분 동안 저는 명상을 한 게 아니라 물 마실지 말지 고민만 계속 한 거예요. 저는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후회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곳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쉬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안한 쉼에 이르는 방법은 명상, 퍼즐이 있습니다. 명상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퍼즐 같은 경우는 퍼즐 피스들,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하느라 다른 고민, 걱정, 후회 이런 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편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찾으세요. 단순하고 반복적일수록 좋습니다. Life lesson number 2. It will be better or worse.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상황은 변합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여러분께서 준비가 안 됐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얻었던 것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항상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과 감정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틀린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좋다고 너무 뻐길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엄청 좌절을 느낄 필요도 없다. Life lesson number 3. Prepare to everything. 상황이 변하면 와우, 이건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야.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현재 상황에 적응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어떤 맹수들은 동면을 취합니다. 그러고 다시 봄이 됐을 때 여러분이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모아뒀던 에너지,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진흙밭을 걷다가 포장도로를 만났을 때, 비가 온 뒤에 개어서 태양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울까요? 되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공중부양하는 능력이나 장풍을 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나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덕분에 제 삶은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경험치를 확장시켜 나가세요.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도움이 되는 날들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완 명상하면서요. 네. 너무 행복했었어요. 진짜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 기쁘고 막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가도 네. 이거 빨리 박차고 나가서 떡볶이 먹고 싶고 네. 빨리 막 달리기 하고 싶고 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요. 그 당연한 반응으로 일어나요.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명상 계속 해야 되잖아요. 박차고 나가서 놀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되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막 하다가 기뻐지면 떡볶이 먹어야지 이것도 돼요. 근데 굳이 꼭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명상을 왜 하는 걸까요? 통찰력 가져요. 자기가 치유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서 자기 감정 상태 특징을 깨닫잖아요. 그거요. 경험에서 깨달아요. 명상은 주의, 바라봐서 너의 지금 상태를 관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겪으라는 거예요. 나를 겪을 수 있는 방식을 알려줘요. 선생님 막 이거 기쁨, 자유로운 게 좋았는데 요즘 기쁨 해보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뭘 하셨냐면 뭐야 난 되게 재밌는 일상 봤는데 실제 기분이 기쁘지 않잖아. 이런 특징 아시잖아요. 선생님한테 집중하셔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러네. 삶의 방식 바꾸겠죠. 그게 그렇네요. 명상이 그걸 가능하게. 그렇네요. 네, 나를 들여다보는 일을 배우게 돼요.